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분재 다도 가레산스의 일본 정원 문화죠.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무로마치 문화라고 해요. 이게 다 뭐 어디서 나왔냐, 요시미스라는 그 3대 쇼군의 권력 여기서 나왔는데, 이 양반이 금각사 만든 이 양반이요, 쇼군으로는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무슨 저기 덴노가 바지사장 덴노지만 그래도 정통성은 덴노에 있고 나는 일개 군인이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야, 요시미스가. 그래서 뭘 만드냐면 태정 대신이라는 자리를 만듭니다. 뭐 안 해오셔도 돼요. 이거에 바로 덴노 바로 아래에 있는 덴노 정부의 넘버2,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리 정도? 이걸 만든 다음에 자기가 겸임을 해버립니다. 겸임 교수같이. 내가 막부의 쇼군이지만 덴노 정부의 태정 대신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먹은 거예요. 덴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솔직히요. 덴노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넘버2 자리는 내가 가져가겠다. 넘버3는 한석규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것도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도 I am still thirsty. 아직 목마르다. 권력욕. 마침 요때 중국은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원을 통일을 한 상태였습니다. 주원장이 일본에 연락을 해요. 이제 사신이 옵니다. 중간쯤에서 만나요. 그 명나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시미스에게. 우리 사람 들어봤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덴노가 바지사장이라고 들었다 해. 그리고 쇼군이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들었다 해. 이게 맞냐 해? 소데스. 맞습니다. 전 도때 정확하게 들었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명나라가요, 덴노를 무시하고 요시미스와 연락을 하면서 요시미스와 손을 잡아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국제 공인 허수아비가 된 거예요, 덴노가. 명나라도 바이패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명나라가요, 요시미스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우리 명나라는 요시미스를 일본 왕으로 임명한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보통 사람, 내가 뭐 평범한 일본 쇼군이라고 하면 찢어버려서 사신 쫓아 보냈을 거예요. 일본 왕은 일본 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황제를 뛰어넘는 천황, 하늘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일본 왕은요, 덴노, 천황. 근데 천황보다 한 단계 낮은 황제가 나보고 너 일본 왕 해라 이거잖아요. 찢어버려야 돼, 이건요. 근데 요시미스는, 정통성을 정말 목말라 했던 요시미스는 감동을 합니다. 와다시가 니혼노 왕 데스네. 혼돈이 만족 데스까 해요. 진짜 내가 일본 왕이야. 왕? 나 군인인 내가 왕? 꿈에도 그리던 왕? 내가? 그때 국제가 사회가 공인을 해준 왕이야? 바로 명나라 황제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실제로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폐하의 신하인 일본 왕 요시미스가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될 부분, 일본의 관점에서 첫 번째, 폐하 라는 표현을 쓴 거, 신하 라는 표현을 쓴 거, 이거죠. 굳이 더 따지면 스스로 일본 왕이라고 한 거. 그래가지고 지금도 일본 우익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시미스, 그러니까 금각사를 만든 무로마치 막부의 가장 권력이 셌던 그 쇼군은 매국노, 최악의 매국노로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 좋게 봐요. 왜? 중국 황제한테 머리를 쪼아리고 자기 스스로 신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인정 못해요. 하여간 이 무로마치 시대 때 어쨌든 간에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도 잘 들어봐요. 지난 60년간 남북조 나눠가지고 싸웠잖아요. 60년 전쟁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전쟁하고 있고 죽을 때도 전쟁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60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아버지 싸우죠, 아들 싸우죠, 손자까지 싸우다 보니까 무사들, 즉 사무라이들 힘이 엄청 세져요. 그리고 전투력 만렙이에요. 아버지부터 싸워서 아들도 싸우니까. 이제 거의 일본 전국에서 특히 요 교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투 머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쇼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투 머신들 60년 동안 저희는 전투밖에 몰랐어요. 했던 이 전투 머신들 통제가 필요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너희들 와서 나 쇼군에게 머리 조아려라 물 끓여라 하면 무릎 꿇을까요? 유교 국가나 가능한 거죠. 여기는 유교에 유자도 없어요. 유교걸은 이 효리고. 그래서 쇼군들은요, 얘네들을 구슬릴 수 있는 무슨 뭐 사탕이 없나 하다가 일단 자기 신복, 쇼군,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자기 신복들을 쫙 다 지방으로 보내요. 보내기 전에 충성 맹세하고, 너 내가 지방으로 보내는데 너 지방 가서 너 배신하면 안 돼. 알았지? 목숨 걸고 쇼군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해요. 너희들 가가지고 너는 나고야로 가고 너는 후쿠오카로 가고 너는 가고시마로 가서 거기서 지금 그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칼만 잘 쓰는 그 힘만 센 사무라이들 무사들 잘 컨트롤해. 하! 와카리마스! 하고 가요. 잠깐만, 저것도 마대고다사이. 지방으로 가는 나의 신복들, 너희들 내가 타이틀 명함 파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 새로운 이름 직책 하나 주겠다. 난다고래요. 아, 난다고래는 참 그 반말이고. 아, 난데스까. 잠깐만, 저도 맞대. 뭐가 해야지 좀 있어 보일까 됐을까 하다가, 잠깐 너희들 지방으로 가는 나의 신복들, 너희들은 큰 이름이다 해서 대명이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이게 바로 일본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다이묘, 영주가 이때 나와요. 자, 드디어 일본 역사나 드라마나 영화에 맨날 등장하는 다이묘, 대명이 등장을 했는데, 다이묘, 대명, 말 그대로 이거예요. 큰 대자에 당신 명의의 땅을 주겠다, 이름 명자니까. 그래서 대명, 다이묘거든요. 뭐 나중에 뭐 이 다이묘가 서로 치고받고 100년 동안 싸우는 것이 바로 전국시대고, 그 전국시대를 한꺼번에 다 100년 만에 통일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다이묘라는 이름, 대명, 그렇게 지방 영주들, 이 바로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왕 그 무로마치 시대의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무로마치 시대의 그 사무라이 문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시미스라는 쇼군이 금각사라는 그 건물을 교토에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가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교토 패키지 여행이 반드시 들어가고, 자유여행 가셔도 택시 타고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긴가쿠사로 가주십시오 해서. 자세히 보시면요, 1층과 2층은 일본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가만 보면 약간 1층과 2층과 달라요. 혹시 안 가보신 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3층은 당나라풍, 중국풍이에요. 1층, 2층은 일본 건물, 3층은 중국식 건물, 이런 식으로. 자, 8대 쇼군 요시마사라는 쇼군이 있었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연, 네이처, 나무, 풀, 저 물소리, 새소리, 자연에 푹 빠져 있던 쇼군이었는데, 물론 이런 정치 무관심 때문에 나중에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몰락하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해요. 하여간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자연만 좋아했던 제8대 쇼군 요시미사가 금각사 옆에 금각사와 어울리는 건물 하나를 더 올리면 좋겠다 데스. 특히 자연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 어울릴 것이다 데스.
라고 하면서 은각사를 만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교토 여행 가실 때 세트로 가시는 것이죠. 은각사 가보신 분들은 많이 실망하세요. 은이 어딨어? 일본인들이 다 긁어갔나? 아니요. 여기서 은각사는 진짜 은은 진짜 은이 아니라 이 요시마사라는 그 쇼군이 겨울에 이 건물을 봤을 때 눈에 덮인 이 건물이 꼭 실버가 덮은 것과 같다 해서 이 건물 이름을 은각사로 짓습니다. 이 요시마사라는 그 쇼군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무로마치 막부가 요때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 무로마치 막부 시대 때 불교 선종이 또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해요. 이른바 영어로 하면 젠 부디즘이죠. 선종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포교를 하는 것보다 부처님 믿으십시오. 부처님 믿어야지. 우리 다 극락갑니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 아니라 자기 수양, 혼자 수양을 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해탈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선불교. 이 선불교, 선종불교가 무사들에게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무라이들에게.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도 유행하니까 와다시가 나는 스스로의 수양이 필요하다 됐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수양하면서 정원도 갖고 오는데 화려함보다는 아주 간결하고 심플한 그런 정원을 만들기 시작해요. 선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온 것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가레산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고운 모래 가지고 물결이라든지 파도 같은 것을 묘사한 그런 일본식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고래에서 등장한 거예요. 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무사들이 당시에 계속되는 이제 전투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사들은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다. 나무아미타불.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 고뇌, 그 걱정. 이 고뇌와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일본 무사들, 당시 무로마치 막부의 사무라이들이 뭘 했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다도, 엄청나게 까다로운 다도 문화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나름 그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 영주들이 이 다도를 가지고요, 자기 이 파워를 이 자랑하는, 과시하는 목적으로도 썼어요. 그 잣대가 뭐였냐면 도기들, 그 찻잔. 주로 조선에서 수입해온 도기들이 가장 인기가 좋았거든요. 당시 일본에서는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대충 그릇으로 쓰던 문화는 있었지만 조선 백자와 같은 이런 도기 문화는 없었거든요. 다 100%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A란 영주 집에 가니까 그 집에 가니까 조선 도기가 있더라. 그거 가지고 차 마셔봤는데 역시 차 맛이 달라. 하하하. 헌터니 오이시 데스네. 그래가지고 조선 도기가 뭐라고 할까, 그때 다이묘들, 영주들과 사무라이들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각 임진왜란 때 당시에 왔던 일본 장군들은요, 그때는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들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지방에서 나름대로 지방 왕이었던 다이묘들, 영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치고 들어간 다음에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가 왜 조선 도기를 수입해 쓰냐? 아예 그냥 도공들을 다 납치하자 해서 싹 다 도공들을 납치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유행이 뭐였냐면 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작은 거 가지고 은근슬쩍 자기의 파워를 과시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코노마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오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일본식 가옥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도코노마라고 일본의 그 료칸에 숙박하신 분들 여관에 일본 전통 가옥에서 방에 들어가시죠. 문 옆으로 직 열고 다다미 방 나오고 그러면 방 한쪽 벽이에요. 한 칸 약간 높게 한 벽돌 높이 정도로 약간 높게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게 문이 날아간 장롱인 줄 알고 야, 너 짐들 다 캐리어 거기다 올려놔. 알았어. 캐리어를 거기다 올려놓으시는데 노노노노노노노 거기는 캐리어를 올려놓는 공간이 아니라 도코노마라고 해서 방 안에 한쪽 벽만 약간 높여가지고 안쪽으로 쑥 집어넣은 공간인데 거기에 분재라든지 값비싼 도자기 아니면 정말 귀한 그림들을 걸어놓는 곳이에요. 요 방송 들으신 다음에 요즘 일본들 많이 가시죠. 엔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은 안 가시더라도 엔테크 하신다면서 지금 엔화 다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왕복 5만 원 티켓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일본 료칸 가시면 방 안에 꼭 있거든요. 보세요. 도코노마.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야 캐리어 저기다 올려놔. 야야야 무식한 거사. 거기는 캐리어 올려놓는 곳이 아니라 저기 안 보이니? 도자기 그림 여기는 일본 가옥의 대표적인 도코노마라는 곳이야. 인기 짱일걸요. 요게 무로마치 시대 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로마치 시대 때 또 등장한 게 뭐냐면 다도 예법인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철저한 예법이 등장을 해요. 자 일단 한 영주가 중국에서 아주 귀한 차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와서 차 하나 한잔 하실까요? 라고 해서 손님들을 초대해요. 그럼 손님들이 오겠지요. 손님들이 온 다음에 바로 방에 안 들어와요. 물통을 이 집사가 가져옵니다. 그럼 물통에서 일단 손을 씻습니다. 손 깨끗이. 그런 다음에 바깥에서 손을 씻은 다음에 다 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곳으로. 앉는 순서대로 권력이거든요. 거기 영주가 앉아있을 거고 맨 위에 영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님들의 서열이 결정돼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차 안 마십니다. 숯불을 지펴요. 그리고 또 숯불을 지핀 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요. 이른바 불멍을 해야 돼요. 불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하하. 아하, 차는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불멍을 때리고 있을 동안에 또 집사가 간단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음식을요, 가이세키라고 하는데,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이세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 일본 료칸 가면은 막 나오는 가정식 그 요리가 가이세키 아닙니까? 그, 한상, 1인당 1상. 그것도 가이세키고, 그건 한자가 달라요. 회식이고, 이 가이세키, 다도할 때 가이세키는요, 돌을 품다라는 한자예요. 돌을 품다. 돌? 스톤? 맞습니다.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일본 선종 불교에서 젊은 승려들이 이제 참선 같은 거 할 때 겨울에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쇠를 씹어 먹어도 지금 그거 다 소화시킬 판에. 그래가지고 이제 참선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플 땐 뭐를 했냐면 따뜻하게 약간 불에 달군 그 돌을요 배에다 갖다 대고 허기를 달랬다고 해요. 그게 이제 가이세키거든요. 그만큼 정말 조금 나와요. 나온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지금 주색 기간에 지금 기별됐을까? 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먹는 음식이에요. 저도 이거 정통 다도는 한 두세 번밖에 안 가봤는데 조금 나와요. 먹어요.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또 정원에 또 나와야 돼요. 집사가 나가라고 해. 먹고 뭐 하냐면 정원 산책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가레산스이
고운 모래로 만든 물결을 보면서 또 평을 해야 돼요. 와다시가 보기엔 이 물결이 거의 동해 앞바다의 그런 물결 같이 보인다 됐으네. 이런 식으로. 저기 지금 상상 속에 고래가 펄쩍펄쩍 뛴다 됐으네. 자, 이 가레산스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는 이 또 그 집사가 불러요. 지금 미나산 차 준비가 다 됐다 됐으네.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뭐 하냐면 종을 또 울려. 종을 땡땡. 종을 울리면 그때부터 차를 마시는데요. 영주가 차를 따라주면은 차에 절을 해야 돼요. 진짜 절해요. 그리고 찻잔은 오른손으로 들어가지고 왼손 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잡아. 그리고 왼손 위에 찻잔을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린 다음에 음미하면서 마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차는 이게 찬지 수돗물인지 아리수인지 삼다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은은한 맛. 두 번째 따라주는 차는 약간 진한 맛. 그러면서 담소를 나누는 이 복잡한 거를 다 언제 만들었냐? 무로마치 시대 때 사무라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 무로마치 시대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